자, 반갑습니다. 2021년도 1회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61번 문제가 되겠는데, 전기 설비에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해서 4개의 지문이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누설 전류, 낙내, 지락 사고, 이 3가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3가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누설 전류라는 이야기는, 자, 이런 전기기계 기구가 있습니다. 이 전기기계 기구는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동력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계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빠져나와 가지고, 자, 이 접지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지가 없다면은,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접촉이 된다면은 감전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설되는 전류, 이것을 땅 속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접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낙내가 뭔지는 아시겠죠? 번개. 여기 낙내이고, 지락사고. 자, 지락사고는 뭡니까? 자, 여기에 만약에 가공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가공 전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전로로부터 전기가 흘러나와서 땅 속으로 이렇게 가도록 접지를 하는데, 이때 이 흘러나오는 이 전기를 우리는 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설 전류하고 이 누전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락사고라는 이야기는 이 전기가 땅으로 흘러간다 해서 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락. 자, 이런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접지를 함으로 해서 역시 기계기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계전기를 신속하게 동작시켜 준다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자, 이 지락 사고 시 대지 전이, 이 땅의 전이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절연 강도를, 즉 전기를 차단하는 이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경감시킨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겠습니다. 대지 전이 상승을 억제하고 절연 강도를 경감시킨다. 송배전선로, 이런 송배전선로에서 지락 사고 시 대지 전이 상승을 억제시키고 절연 강도를 경감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압 저압의 혼축 사고 발생 시, 고압이나 저압끼리, 자, 우리가 이 전기기계 기구는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는데, 고압 저압이 혼축, 이렇게 서로 접촉했을 때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서 감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접지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은 전로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즉 기계기구를 받쳐놓는 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계기구가 있으면 이 기계기구를 받칠 수 있는 이런 받침대가 있겠죠. 이게 철대, 철로 만드는 받침대다, 이런 뜻입니다. 및 금속재 외함, 이 전기기구는 이 외부에 금속재로 외함, 바깥에 어떤 함이 있습니다. 금속재 외함,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30V 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 자, 습기가 없고 건조한 경우, 그리고 전압이 30V 이하, 아주 저압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자,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물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용 기계기구를 위한 전로의 전격 감도 전류, 자, 30mA입니다.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대 또는 외화물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 즉 전기가 차단될 수 있는 어떤 장치,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안전 기사에서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 힘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 지문. 자, 그래서 거의 한 7, 80%는 이 숫자가 있는 지문이 답입니다. 자, 뭐 없는 경우 또는 틀린 것은 거리가 먼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러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읽어보고 잘 모르겠으면은 정답은 숫자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숫자 있는 요 항목 2번 항목을 찍어 주시면은 거의 한 80% 이상 정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 숫자가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최근 2021년도 문제는 이런 경향을 조금 벗어나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약 한 7, 80%는 숫자가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문제입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욕조나 샤워 시설, 즉 물 묻은 손으로 사용하는 이 콘센트, 이 콘센트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전격 감도 전류하고 동작 시간은, 자, 욕조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묻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경우는 15mA 0.03초 이하. 요걸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것도 많이 보셨죠. 30mA 이하 0.03초 이하. 요거는 뭡니까? 인체 감전 보호용이 아니고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 또는 의료장소 이러한 곳에서는 30mA 0.03초 이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자, 욕조에서는 15mA 0.03초, 전기기계 기구에서는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 30mA 0.03초.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64번 문제입니다. 갭 폐기로 인한 발화, 즉 화재가 일어나는 것. 스파크에 의한 가연물의 착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대체적으로 틀린 것은, 자, 가연성 전기나 분진, 즉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기계 기구, 예를 들어서 전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 기구의 스위치박스에 방폭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폭전기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죠. 자, 방폭전기는 뭡니까? 이런 스위치박스나 이러한 곳에서, 자, 이 주변이 가연성 물질이 있고, 자, 가연성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염성 분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염성 분위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스위치박스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폭발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이 하염이 밖으로 전파되지 않는 것이 방폭형 기구죠. 방폭형 기구.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폭형 기구를 설치한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갭폐기를 불연성 상자 안에 수납한다. 자, 불연성 상자 안에 넣는다. 즉, 타지 않는 상자. 즉,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상자. 거의 방폭형 기계 기구와 그 유사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를 사용한다. 자, 퓨즈는 포장 퓨즈가 있고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보통 퓨즈가 노출되어 있는 게 비포장이죠. 그래서 비포장 퓨즈를 쓰면 안 되죠. 비포장 퓨즈에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통영 퓨즈, 즉 포장 퓨즈를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접속 부분에 나사 풀림이 없도록 한다. 자, 접속 부분에 나사 풀림은
접촉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 답은 3번인데 여기 있는 각종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개폐기는 불연성 외함 내장시키거나 통영 퓨즈를 사용한다. 통영 퓨즈, 비표성 퓨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접촉 부분의 산화, 변형, 퓨즈의 나사 풀림 등으로 인해서 접촉 저항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접촉 저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어떤 전기나 이 전선 연결부에 접촉 불량이 되면은 그 접촉 면적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하죠. 자, 면적이 감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저항은 면적분의 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으면 일단은 저항값이 증가하게 되고, 저항값이 증가되면은 주울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요 R값이 증가하면은 일시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전선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리로 된 이것들이 아산화동이 생기면서 다시 저항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저항이 증가했다가 아산화동이 생기면서 저항값이 감소하고, 다시 이 저항이 감소하면은 가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전류는 ohm의 법칙에서 R분의 V 해가지고, 자, 이 저항값이 감소하면은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다시 이러한 가전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 주울의 법칙에서 Q equal I 제곱 RT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Q equal I 제곱 곱하기 RT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I의 값, 전류 값이 커지면서 전류 제곱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열 때문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발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접촉 면적이 감소되면 접촉 저항이 증가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파크 아크라는 거 많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뭐 그냥 스파크로고 통칭해서 쓰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분리해 보면은 이 스파크는 개폐기를 닫을 때, 전기를 넣을 때 불꽃이 발생하면은 스파크라고 이야기하고, 개폐기를 끊을 때, 전기를 차단할 때 일어나는 불꽃은 일반적으로 아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폐기에서는 스파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인체 전기장을 500ohm을 하는 경우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심실세동 공식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문제를 기억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아마 이 문제가 출제될 때는 통전시간 T는 1초라고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일단 이 문제가 나올 때 통전시간 1초라고 주어진다고 생각하시고 T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체전기장에서 그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I 제곱 RT라는 공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이때 이 I 값을 심실세동 전류 값을 대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적곱을 해야 되죠. 자, T 값이 1로 주어졌기 때문에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0.165A로 하시면 됩니다. 자, 165mA인데, 이 공식의 단위 자체가 이 I 값은 암페어 단위고 R 값은 오hm 단위고 이 T 값은 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0.165 그대로 적곱을 해주고 저항이 500이라고 주어졌죠. 시간 T는 1초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실 거 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 풀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루트 t는 1이고, 자, 16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해 놓고 되어 있죠.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실 때, 자, 심실수 애동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이고, 이것은 역시 루트 t분의 0.165 암페어 단위다. 그래서 이 공식이 암페어 단위를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기하실 때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굳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계산상 곱하지 않아도 계산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5번 문제는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인데 출제 빈도가 엄청 높습니다. 요거 사실은 여러분들 계산기 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정답 13.61입니다. 13.61줄입니다. 요 문제는 계속해서 숫자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기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은 정답 속에 13.61이 나와 있으면은 요게 정답이다 하고 바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는 방품 인증서에 방품 부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전미사는 무엇인가? 자, 요거 처음 나온 문제 같죠? 생소한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참고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폭기구에 보시면은 이런 표지가 레떼일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방폭 인증은 이 IEC 규정이 있고 ATEX 규정이 있는데 IEC 규정은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국제 규격이고 ATEX는 유럽 연합 표준입니다. 그래서 IEC는 국제 규격이고 ATEX는 유럽 연합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전미사는 끝에 있는 요 X 또는 뭐 U 또는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미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이 그 자체로 인증되었다. 추가 검수 없이 그대로 위험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기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상 설치 조건, 부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본문에 서술된 특정된 부가 조건, 뭐 사용 온도라든가 전기 전도, 높이 간격, 전압, 전류값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방폭기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 U는 다른 말로 구성품 서티 또는 U서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폭용 장비가 아니고 장비 구성품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장비 전체 인증과는 별개이다. 그래서 구성품에 대해서는 U라는 전미사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방폭 인증서에 방폭 부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인증본의 전미사는 무엇인가? U죠, U. 자, 전미사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없는 경우가 있고 U 또는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G나 D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폐기, 차단기, 유도 전압 조정기의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에서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전압을 몇 분간 가하는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뭐 이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도 필요 없고 그냥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최근에 나온 신규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이론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해설에 절연 내력에 대한 내용이 있고,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이 1.5배 전압, 여기 시험 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시간은 10분, 요 10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생소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물체가 접촉할 때 접촉 전이차가 발생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또 문제가 나오면은 그대로 암기해서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함수차라고 합니다. 자, 1함수는 뭔가 하면은 물질 내에 있는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일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요게 접촉 전이차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 가겠습니다. 자, 69번은 방폭 전기 설비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전기가 폭발하였을 때 그 용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에 견디고, 이런 뜻입니다. 압력에 견딘다. 이걸 한자로 적어보면은 내압, 압력에 견딘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내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죠? 내압 방폭구조. 자, 이것은 결국은 잘 몰라도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이 키워드만 잘 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압력에 견딘다. 내압 방폭 구조이다. 근데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압력 방폭 구조. 이 압력 방폭 구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용기 속에 불활성 가스, 이런 불활성 가스, 즉 보호기체, 이 보호기체를 압력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압력으로 집어넣는다. 압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력으로 집어넣는다. 이때 압력은 프레저라고 이야기하죠. P-R-E-S-S-U-R-E. 그래서 이때 기호는 P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는 뭐죠? 견딘다. 영어로 D-U-R-A-B-I-L-I-T-Y. 듀러빌리티라 그래가지고 내압 방폭 구조는 D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 방폭 구조하고 내압 방폭 구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70번 문제는 불활성화할 수 없는 탱크롤리 등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은 정전기 재해 방지를 위하여 배관 내 액체 유속 제한을 한다. 유속 제한 사항 중에 틀린 것은, 자, 이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불활성화 할 수 없는, 이를테면은, 자, 여기에 이런 유류 저장고가 있습니다. 유류 탱크가 있는데, 자, 이 유류 탱크를 그냥 비우고, 자, 다른 어떤 유류를 이 배관을 통해서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류 탱크에는 좀 이 유류 찌끄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을 통해서 어떤 뭐 경유라든가 다른 어떤 유류를 주입을 할 때 이 배관 표면의 마찰 때문에 이 배관 표면에 전기 이중층이라 그래가지고 전하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동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대전 때문에 이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전기 방전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속이 빠르면은 이 정전기 현상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유속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유속을 제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기체를 혼합하는 비수용성 이온물, 물에 녹지 않는 이온물의 배관 내 유속은 초당 1m 이하로 할까?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력이 10의 10승 오hm cm 미만의 도전성 이온물의 배관 내 유속은
7m/s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저항률이 10의 10승 5cm 이상인 이온물인 경우에는 배관내 유속은 간 내경이 0.05m이면은 3.5m/s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이항화탄소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배관내 유속을 3m가 아니고 1m/s, 초당 1m로 할 것. 이렇게 요거는 법규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업안전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겁니다. 요 숫자 요거 암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1번 문제인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피레기의 설치 장소로 잘못된 것은, 자, 첫 번째, 가공 전선로하고 지정 전선로가 접속되는 것 설치해야 됩니다. 발전소, 변전소, 가공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자, 들어오는 곳하고 나가는 곳.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 여기 저압측이 아니고 고압측입니다. 고압측. 그 다음에 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이러한 곳에서는 피레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여기에 피레기인데 여기 어디 설치되어 있나 하면은, 자, 지금 이 전선을 보시면 삼성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고압입니다. 고압. 자, 고압의 전기가 들어와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를 끊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개폐기에 해당이 되겠죠. 개폐기. 개폐기에 해당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기가 쭉 가서 쭉 여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전기가 쭉, 삼성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삼성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변압기에 들어갑니다. 변압기에서 이 전압을 낮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을 만들어 내죠. 자, 그때 요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요 부분들 해서 요것들이 이렇게 접지가 됩니다. 땅으로 이렇게 접지가 되는데 요게 피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요 부분에 피레기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고압 가공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저압측이 아니고 고압측. 변압기 입장에서는 가공 전선에서 전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고압측이죠. 그리고 나서 전압을 낮춰 가지고, 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을 공급하는 게 변압기죠. 그래서 변압기 고압측에 피레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은 피레기에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을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값은 통상적으로 어떤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실효 값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류 전기는 직류화가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 전압이 커졌다가 낮아졌다가 커졌다가 낮아졌다가 파형을 그리죠. 그래서 이 교류 전기의 최대값 V 맥시멈이 있습니다. 여기 최대값이죠. 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어 주면은 실효값이 됩니다. 실효값. 요게 정답이 실효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레기에서 뭐 전격 전압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낙뢰가 발생하면은 내수반 충격파 전압이 이런 식으로 크게 전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자,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라 그래서 가장 큰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전압이 그 다음 크고요. 요 값, 요 낮은 값, 요게 전격 전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낙뢰가 쳤을 때 전압은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한 전압, 전격 전압 순으로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은 전격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값은 통상적으로 시료 값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속류가 어떤 개념이고 충격 방정 개시 전압이 어떤 개념이고 상력 주파 방정 개시 전압이 어떤 개념인지 또는 제한 전압이 어떤 개념인지 이런 자료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거 기회가 닿으면은 제가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요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입니다.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고압용 기계기구 주위에 관계제 출입을 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때 이때 울타리의 높이하고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 거리 합이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단 35kV 이하인 특고압용 기계기구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은 이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건법은 뭡니까? 법, 영, 시행 규칙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작업 지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규칙 등에 보시면은 이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충전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 부분이 있고 여기에 울타리나 담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담의 높이가 조금 전에 뭐 2m 한다 그랬죠. 2m. 이 높이하고 이 거리의 합, 이 거리와 높이의 합이 전압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그래서 35kV 이하인 경우에는 5m, 35에서 165인 경우에는 6m,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7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뭐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죠. 뭐 규칙이 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전 전로에서의 정전 작업, 즉 전기를 차단하고 정전 작업을 할 때 마친 후에 작업을 마친 후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전기기기와 접촉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준수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단락 접지 기구 및 작업 기구를 제거하고 전기 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자, 각종 작업 기구나 단락 접지 기구. 자, 우리가 정전 작업할 때 전원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역송전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전선 안에는 여전히 전기가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근로자가 감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접지 기구를 이렇게 설치하고 자, 단락 접지. 자, 여기서 이 두 전선을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을 단락이라고 이야기하죠. 단락.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전기들이 이 선을 타고 접지 쪽으로 흘러가서 완전히
방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단락 접지 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를 투입하기 전에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것들을 확인한 상태에서 전기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이 단락 접지 기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단락 접지 기구이다. 자,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자, 모든 작업자가 그 작업 현장에서 떠난 후에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전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근로자가 직접 설치한다가 아니고 제거한다. 이런 문제 되게 쉽네요. 자, 누가 제거합니까?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전원을 투입을 한다. 맞습니다. 자, 75번 문제. 요것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가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의 용단 전류, 즉 녹아서 끊어지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퓨즈라 그래 가지고 자, 저압 전류에 사용하는 퓨즈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전격 전류의 배수 해가지고 용단 전류, 즉 이 퓨즈가 끊어지는 전류는 4A 이하인 경우에는 2.1배입니다. 그래서 2.1배를 찍어 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정전기 문제네요. 자, 정전기가 대전된 물체를 정전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다음 중 대전된 물체의 절연 저항이 증가되어 정전기를 없애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전기는 축축한 상태, 수변 상태, 물을 뿌려주면은 어떻습니까? 정전기가 제거되지만은 건조시키면은 정전기가 잘 대전됩니다. 그래서 건조시킨다. 여기 잘못된 거죠. 접지해서 정전기를 땅으로 흘러보내는 걸 접지라고 이야기하고, 도전성 재료를 넣어주면은 정전기는 어떻습니까? 부도체. 자, 우리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물질이 뭐죠?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요즘은 그런 거 안 씁니다만 아이들이 플라스틱 계열의 책받침 이런 거 뭡니까? 부도체죠. 부도체의 정전기의 전하가 대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 자동차 문을 열다 보면은 전기를 느끼죠. 뜨끔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전기를 느끼는데, 그때 우리가 그 자동차 문 손잡이는 대부분 부도체로 많이 되어 있죠. 부도체일 때 정전기가 거기에 이렇게 모입니다. 대전됩니다. 자, 그래서 도전성 재료를 첨가하면은 재전 효과가 증가합니다. 주위를 가습한다. 자, 가습하면은 정전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건조시킨다가 잘못된 거죠. 7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77번 문제는 변압기의 최소 RP 등급이 얼마인가? 유입 방폭 구조의 변압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IP라는 이 개념도 좀 생소한 문제입니다. 출제가.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IP 등급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IP 등급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P 등급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런 전기에 관련 여러 가지 박스들이 있는데, 이 박스나 이 박스 내부에 설치된 이 구성품들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자, 이때 이 대상은 먼지나 습기, 분진, 먼지, 습기, 방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스파크나 발열 등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기계 기구에는 IP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즉 분진하고 습기. 자, 그래서 IC 표준, 국제 표준에서는 먼지, 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도에 따라 박스의 등급을 분류를 한다. 그래서 IP 등급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IP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P, 자, 지금 이 문제의 답은 66인데, 자, 첫 번째 숫자가 있고 두 번째 숫자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숫자는 분진에 대한 보호 등급을 나타냅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고요. 두 번째 숫자는 습기, 즉 방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1부터 8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숫자는 분진에 대한 보호 등급이다. 만약에 6이라면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등급이다. 6은, 그래서 이 6은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등급이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숫자는 액체, 방수 기능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1부터 8까지 되어 있는데 6 정도 되면 모든 방향에서 강력하게 쏟아지는 물로부터 보호하는 등급이다. 자, 엄청난 압력으로 물이 쏟아져도 견딜 수 있는 등급, 그게 6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기, 물이죠, 물. 방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8 정도 되면 엄청 좋죠. 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IP 등급이 있습니다. 먼지나 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등에도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이게 IP 등급이다 이런 뜻이고, 자, 우리 전기 규정에 유입 방폭 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 기준에서 구조 요건이 쭉 명시가 되어 있고요. 쭉 보면은 밀봉기기라고 되어 있고, 먼지나 습기로부터 보호액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되어 있고, 이때 기기의 보호 등급은 최소 IP66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IP66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톡 등을 사용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인 경우 IP 등급은 66을 사용을 한다. IP66 이런 뜻입니다. 78번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절연물의 절연 격업을 최고 허용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배열한 순서는, 자,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YAEBFHC 이렇게 해서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AEBFHC 순서대로 이렇게 온도 등급이 높아집니다. 이 순서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9번입니다. 79번도 조금 생소한 문제죠. 아마 최근에 나온 이러한 최신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 그룹이 2B인 지역에 내압 방폭 구조 D의 방폭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플랜지 계구부에서 장애물까지 최소 거리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이 장애물은 강제나 벽이나 기후보호물, 장착용 브레킷, 배관, 기타 전기기기 이런 것들이 장애물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최소 이게 거리 2A, 2B, 2C일 경우에 10, 3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2A, 2B, 2C 1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향후에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를 분류를 할 때, 자, 1 로마 숫자로 1 요거는 뭔가 하면은 CH4 메탄입니다. 메탄가스. 5이 붙어 있으면 요거는 탄강용입니다. 탄강. 이 탄강은 뭡니까? 특히 석탄을 굴착해서 채취하는 탄강은 그 탄강이 과거에 저 바다 깊은 속에 있다가 지각 변동 때문에 위로 올라왔습니다. 강원도 태백이나 이런 곳, 그리고
삼척, 도계, 뭐 문경, 가은 이런 곳에서 탄광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에는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던 것이 주라기 백악기 시절에 엄청난 지각 변동 때문에 위로 솟구쳐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은 동고서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탄광은 과거에 바닷속에 있었는데 이 석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기물질이죠.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탄광을 굴착하다 보면 그 속에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광용 방폭기계 그룹은 가스 분류를 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는 각종 가스들 A가 붙으면은 아세톤 벤젠, B가 붙으면은 에틸렌, C가 붙으면 수소. 수소가 어떻습니까? 가장 위험하죠. 수소가스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2C 방폭기구는 2A, 2B 지역에 사용할 수 있고 2B 방폭기구는 2A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2B 방폭기구는 2C 지역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2A, 2B, 2C의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등급과 해당 가스라 그래가지고 자 IEC하고 한국에서 지키는 규정들인데 원은 탄광용입니다. 메탄가스 CH4. 그 다음에 2A, 2B, 2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산업용 가스인데 자 2A는 아세톤 벤젠, 2B는 에틸렌, 2C는 수소. 여기 보시면은 틈새의 폭 그래가지고 이 수소인 경우는 0.5mm, 아세톤인 경우는 0.9, 에틸렌은 0.5에서 0.9 요 사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방폭기계 기구에 보시면은 요게 전기 방폭기구라면은 여기에 스위치박스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속에 있는 가스가 폭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는 최소의 이 틈새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염 일주 한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틈새의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새의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 이 주변의 가스가 뭐 수소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에틸렌이냐, 그 다음에 벤젠이냐 따라서 자, 수소인 경우에는 0.5mm 요 정도 되는데도 이것보다 살짝 크면은 이 하염이 전파되고 0.5mm 이하인 경우에는 하염이 전파되지 않죠. 그런데 에틸렌인 경우에는 0.5에서 0.9, 벤젠은 0.9죠. 벤젠은 엄청 큽니다. 이 폭이 0.9 정도로 엄청 크죠. 그래서 가스로 봤을 때는 이 주변의 위험성 분위기를 봤을 때는 수소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수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방폭 기구는 2C죠. 에틸렌은 2B, 벤젠은 2A입니다. 그래서 이 2C, 수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폭 기구는 이 에틸렌이나 벤젠을 사용하는 지역 2B, 2A 지역에도 이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틸렌이나 이런 거 2B 지역에 사용하는 이 방폭 기구는 2C 지역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2B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방폭 기구는 2A 지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화면 잠깐 멈추고 휴대폰으로 촬영하십시오. 촬영해 가지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9번 문제는 좀 생소하고 처음 나온 문제이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극간 정전 용량이 1000 피코페럿이고 요거 읽을 때 피코페럿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착화 에너지가 0.019 mJ 가스에서 폭발 한계 전압은 얼마인가?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정전 에너지하고 착화 에너지하고 공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극간 정전 용량이 1000 피코페럿이다. 이런 극이 있으면은 일종의 여기 뭡니까? 콘덴서죠. 콘덴서. 자, 이 극간, 이 극과 이 극간의 정전 용량 C가 얼마? 1000 피코페럿. 1000 피코페럿입니다. 자, 이때 착화 에너지가 0.019 mJ, W가 0.019 mJ인 경우에 폭발 한계 전압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 자, 정전 용량 에너지 공식이 있습니다. 정전 에너지 공식. 자, 이때 Q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착화 에너지 공식 W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정전 에너지가, 정전기 에너지가 착화 에너지, Q가 착화 에너지 W보다 크면은 어떻습니까? 자, 그 물질이 연소가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0.019 mJ입니다. 이 mJ는 줄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J는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C가 얼마입니까? 1000 피코페럿. 1000 피코페럿인데, 자, 이 피코페럿도 페럿을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VA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미리줄 없어지고 줄 단위가 남죠. 피코페럿 없어지고 이 페럿 단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 C의 단위는 페럿 단위이고, 자, 이 에너지의 단위는 줄 단위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조건을 줄 단위와 페럿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V 제곱은 해서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 2 곱하기 0.0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자, 이 분모에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 V 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여기서 V를 구하는 요령은, V는 어떻습니까? 이 값을 루트 뒤집어 씌워주면 되죠. 루트를 뒤집어 씌워주면은 이 값을 루트를 뒤집어 씌워주면은 V의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교재처럼 요 변환된 공식을 암기해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던 것처럼 이 공식 자체를 가지고 순서대로 쭉 풀으셔도 됩니다. 요거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풀이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 멈추고 요 풀이 과정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이온 방지 기술은 해설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